월급은 매년 3%씩 오르는데 왜 우리는 해마다 더 빠듯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가가 3.6%씩 오르기 때문이죠. 은행 적금 이자가 2.5%라고 해도 사실상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결국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말을 하죠. 그때 시작할 걸. 하지만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에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20년만 꾸준히 하면 10억이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직접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상품인지, 왜 하필 매달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방법들은 비효율적인지까지 전부 이해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일단 1억 모으고 시작해야지. 지금은 주가가 너무 높아.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착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부터 보죠. 왜 하필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일까요? S&P 500을 쉽게 비유하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버는 500개 기업만 엄선해 하나의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팀의 구성원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마주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 즐겨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가진 구글, 커피를 마실 때 떠오르는 스타벅스, 콜라 하면 생각나는 코카콜라, 그리고 결제할 때 사용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어떤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선택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미 이 기업들은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하나의 팀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S&P 500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이 과거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4%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2.5%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7배 차이입니다. 20년 전에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다면 지금은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약 7억 원이 됩니다. 무려 5억 2천만 원 차이죠.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가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격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타이거냐? 코덱스냐? 쉽게 말해 커피 브랜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이라는 원두는 똑같습니다. 그걸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투썸에서도 팔고 이디야에서도 파는 것처럼 말이죠. 타이거는 미래에셋이 만든 브랜드이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99.9%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운용 수수료가 0.03%에서 0.07%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입니다. 그럼 한 주 가격은 얼마냐고요?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투자 금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매달 50만 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만 원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이대별로 계산해보죠. 만약 25살, 20대에 시작해서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투자한다면 결과는 약 11억 3천만 원입니다. 매달 30만 원씩이면 약 6억 7천만 원, 100만 원씩이면 22억 2천만 원입니다. 30대, 즉 35살부터 시작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입니다. 이때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면 약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목표가 10억이라면 매달 약 130만 원씩 넣어야 하죠. 40대, 45살부터 시작하면 남은 시간은 10년뿐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약 2억, 10억을 만들려면 무려 매달 450만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적은 돈으로도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는 한 달에 치킨 12마리 값이면 충분하지만
30대는 26마리, 40대는 거의 매일 치킨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도 5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3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부담된다면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냥 1억 모아서 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더 편한데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목돈 투자파입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저축해서 1억을 모았고 35살에 그 돈을 한 번에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55살이 되었을 때 계좌에는 약 6억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B씨는 매달 투자파입니다. 25살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 원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A씨보다 7.200만 원이나 적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55살이 되었을 때 B씨의 계좌에는 무려 1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금은 더 적게 넣었는데 결과는 4억 6천만 원이나 더 큰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눈덩이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주먹만 한 작은 눈덩이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굴리면 눈이 조금씩 붓고 점점 커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눈덩이가 작을 때는 아무리 굴려도 붓는 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덩이가 커지면 한 번만 굴려도 엄청난 양의 눈이 달라붙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1년 차에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1년 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 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아직은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10년쯤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쯤이면 눈덩이가 이미 약 7천만 원까지 커져 있고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 한 해에 700만 원이 붙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 넣는 돈 6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수익으로 생기는 겁니다. 20년 차가 되면 눈덩이는 2억 원을 넘습니다. 이 상태에서 10% 수익이 나면 1년에 2천만 원이 붙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이 말 그대로 그냥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30년 차에 접어들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만 억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B씨는 원금을 더 적게 넣고도 A씨보다 4억 6천만 원이나 더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돈을 번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조금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말 저는 7년 전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전부 너무 비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그 시점이 오히려 최저점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와, 2025년이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매수가가 자동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부르죠.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카페 라떼를 10만 원어치씩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에는 라떼 한 잔이 5.000원이라서 20잔을 샀습니다. 2월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 세일을 해서 한 잔이 2.500원이 되었고 같은 10만 원으로 40잔을 샀습니다. 3월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4.000원이 되어 25잔을 샀습니다. 3달 동안 총 30만 원을 쓰고 총 85잔을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떼 한 잔의 평균 가격은 3.529원이 됩니다. 만약 1월에 지금 살까? 좀 더 기다릴까? 라고 고민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때 고민만 하다가 3월에 30만 원을 한 번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4.000원짜리 라떼 75잔만 샀을 겁니다. 가격도 더 비쌌고 2월에 세일로 40잔을 더 살 수 있었던 기회는 완전히 놓친 거죠. 주식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주가는 1만 원이어서 30주를 샀습니다. 2월에는 폭락해서 5.000원이 되었고 같은 돈으로 60주를 샀습니다. 3월에는 회복해서 8.000원이 되었고 37.5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3달이 지나면 총 127.5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평균 매수가는 약 7.500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1월에 9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면 어떨까요? 1만 원에 90주밖에 못 샀을 겁니다. 게다가 2월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속이 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어쩌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여 손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립식 투자자는 다릅니다. 2월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오, 세일이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2배로 살 수 있네. 웃으면서 매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기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실제로 7년짜리 내기를 했습니다. 2007년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0,000를 걸었죠. 내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은 온갖 뉴스와 차트를 분석하며 타이밍을 재서 사고 파는 펀드 5개를 운용하고 나는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만 사서 가만히 들고 있겠다. 10년 후 과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까? 이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버드, MIT 같은 명문대를 나오고 수십 년간 투자만 해온 사람들이었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10년 동안 온갖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읽고 기업 실적을 파고들며 타이밍을 맞춰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2%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버핏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서 가만히 들고 있었을 뿐이죠. 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였습니다. 거의 4배 차이였고 결과는 완벽한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만약 $1,000,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전문가들은 10년 후 $124만 만들었지만 버핏은 $225만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만 차이,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차이입니다. 이 내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평생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며 자산을 쌓아온 사람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S&P 500을 사서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있다면 오늘의 주가가 높든 낮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 오늘 시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45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좌 선택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먼저 어떤 그릇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입니다. 연 200만 원까지의 수익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꽤 크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계산해 볼까요? 1년에 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라면 200만 원에 15.4%, 즉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매년 약 30만 원 차이가 나고 이게 2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지느냐, 그대로 남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매달 50만 원 이하로 투자하신다면 ISA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좋은 대안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계좌를 선택하세요.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률로 따지면 약 16.5%입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계좌 개설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키움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삼성증권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앱 설치하고 ISA 개설 누른 뒤 신분증 사진만 찍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품 선택입니다. 이것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을 검색하세요. 둘 중 뭐가 더 좋으냐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라면 수수료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정도입니다. 그냥 먼저 눈에 보이는 걸 고르셔도 됩니다. 한 주 가격은 대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이체 설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달 수동으로 사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100% 까먹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는 필수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또는 정기 매수 메뉴를 찾으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수일은 매달 25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월급날 직후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매수 금액은 당신이 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당신이 바쁘든 말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S&P 500을 매수합니다. 모든 방법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한번 거절하고 아낀 5만 원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20년 후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1천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굴려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사두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어두면 되겠지? 아니면 요즘 비트코인 떨어진다던데 반은 코인 사고 반은 예금에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꽤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4년 7월에 주가가 88.800원까지 올랐다가 11월에는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44% 폭락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또 언제 반토막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은행 적금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1천만 원을 맡겨도 1년에 이자가 고작 30만 원 수준입니다. 커피값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끌었던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가 운용했던 자산 규모는 약 1.200조 원에 달했고 그의 포트폴리오는 40년 동안 단 4번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평균 수익률도 매우 안정적이었죠. 오늘은 이 1천만 원을 어떻게 나눠서 투자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릴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원칙을 숫자로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4, 3, 1, 2 공식입니다.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주식이 폭락할 때는 채권이 버텨주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이 방어해주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현금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50% 손실을 봤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플러스 14%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천만 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비중 40%로 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S&P 500 ETF나 나스닥 ETF처럼 시장 전체를 담는 상품에 투자하세요. 개별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 언제든 40% 이상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채권의 30%, 즉 300만 원을 넣습니다. 미국 국채 ETF나 국내 채권 ETF가 적합합니다. 주식이 크게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전체의 10%, 즉 100만 원을 금에 투자합니다. 골드 ETF나 금 현물로 투자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9년에는 금값이 그램당 약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수준입니다. 6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네 번째는 현금입니다. 2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면 됩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이 현금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4, 3, 1, 이 공식대로 가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하면 좋은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0-나이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나이가 25세라면 100에서 25를 빼서 75가 됩니다. 즉 주식 비중을 최대 75%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폭락이 와도 버티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30대, 나이가 35세라면 100에서 35를 빼서 65입니다. 이 경우 주식 65%, 채권 20%, 금 5%, 현금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40대, 45세라면 100에서 45를 빼서 55가 되고 주식 55%, 채권 30%, 금 5%, 현금 10%로 가져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예를 들어 55세라면 100에서 55를 빼서 45입니다. 주식 45%, 채권 40%, 금 5%, 현금 10%,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은 늘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자산을 나눠서 투자해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한번 세팅해 두고 영원히 완벽한 건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죠. 처음에 1천만 원을 주식 400만 원, 채권 300만 원, 금 100만 원, 현금 200만 원으로 나눴다고 가정해 봅시다. 석 달 뒤에 보니 주식이 잘 올라서 500만 원이 됐습니다. 채권은 300만 원, 금은 100만 원, 현금은 200만 원 그대로라면 총자산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다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1.100만 원의 40%는 440만 원이니까 주식에서 60만 원을 팔아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요?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한 번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익 극대화입니다. 비싼 자산은 일부 팔고 상대적으로 싼 자산을 사게 되면서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리밸런싱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은 10년 뒤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때 연복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뒤 약 1.076만 원, 3년 뒤 1.225만 원, 5년 뒤 1.403만 원, 10년 뒤에는 약 1.967만 원이 됩니다. 거의 2배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약 3.869만 원, 사실상 4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고작 이 정도면 안 한다, 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돈을 은행 적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연 3%로 가정해도 10년 뒤 금액은 약 1.343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개별 종목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안전하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미 한 번에 40% 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ETF로만 투자하세요. 둘째, 레버리지 ETF입니다. 2배로 벌 수 있다는 말은 2배로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셋째, 단타 매매입니다. 오늘 오를 것 같다는 감으로 사고 파는 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리밸런싱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시고 나중에 할 분들은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키움증권 등 어디든 괜찮습니다. 두 번째, 총 투자 금액을 정합니다. 꼭 1천만 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으로 하세요. 세 번째, 자산 비율을 정합니다. 기본은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이고 나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네 번째, ETF를 선택합니다. 주식은 S&P 500 ETF, 해외라면 스파이, 국내 상장 상품도 좋습니다. 채권은 미국 20년 국채 ETF나 국내 채권 ETF를 선택하세요. 금은 골드 ETF나 금 현물 ETF, 현금은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두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정한 비율대로 한 번에 매수합니다. 여섯 번째, 분기마다 리밸런싱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비율만 맞춰주세요. 7번째, 절대 중간에 팔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열풍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AI ETF를 소량 추가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10%를 넘기지 마세요. AI 섹터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큽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40% 중에서 30%는 S&P 500, 나머지 10%만 AI ETF로 나누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4, 3, 1, 이 공식에 따라 주식 400만 원, 채권 300만 원, 금 100만 원, 현금 200만 원으로 나누세요. 자신의 나이에 맞게 비율을 점검하고 분기마다 리밸런싱만 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 레버리지 ETF, 단타 매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10년 뒤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00조 원을 운용하며 40년간 검증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안전하고 탄탄하게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